설날. 어머님, 남을 다 옮겼는데 과일도 아예 미리 옮겨놓을까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저 고생할까봐 음식 미리 다 해놓으셨었잖아요. 또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죠? 저랑 같이 하시지 매번 혼자 다 하시고. 늘 하던 건데 힘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어쩜 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이렇게 이쁘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이고. 윤희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태희 이것은 지 엄마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어도 남을 나라 하는데. 에이그, 저것도 시집가서 다 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윤희야, 그것만 하고 세라랑 세찬이랑 좀 쉬고 있어. 정린 얼마 안 걸리니까.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잖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게 냅둘 수 없죠. 둘이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세라랑 세찬이는 아버님께서 잘 놀아주시는데요, 뭐. 얼마나 재밌으면 엄마를 찾지도 않는데요? 저기에 끼면 저만 외로워요. 이래서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 같구나. 태희나 태섭이 어릴 때 너희 아버지 무릎에 한 번이라도 앉힌 적이 없어. 매일 엄하기만 대했지. 살갑게 이뻐해주는 걸 몰랐던 양반인데 이렇게 손주바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것 좀 봐라. 품에서 떼놓는 걸 본 적이 없잖니. 네 아버지한테 저런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지 뭐야? 나한테도 어찌나 무뚝뚝하던지. 지금도 마누라는 뒷전이고 그저 입이 닳도록 며느리 자랑에 손주 자랑에 팔불출이 따로 없어. 에이, 아버님이 표현하기 부끄러우니까 안 하시는 거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게 다 느껴져요. 저랑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죠. 고부간의 칭찬 타임인 것 같아서 끼어들기 좀 그렇지만 언니, 진짜 난 우리 아빠 거 웃음이 많았던 것도 놀라운데 저렇게 표정이 다양한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세찬이랑 세라 낳을 때 우리 아빠 오열하는 거 봤죠? 재고도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쌍둥이를 낳냐, 많이 아프진 않냐. 낳고 나서 후유증은 안 생기냐 하면서 의사랑 간호사를 좀 못살게 굴었어요. 옆에 있던 제가 다 창피했다니까요. 병원에 소문 쫙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가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니. 난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런 말 듣지도 못했는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알았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저렇게 끔찍할 줄이야.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나저나 대섭이는 볼 일 있다고 조금 늦게 온다더니 아직도 일이 안 끝났나? 언제 오는지 말도 없네. 이제 차례 지내야 되는데 연락은 해봤니? 저한테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연락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해볼게요. 썩을 놈, 냅둬라 냅둬. 마누라가 연락하면 하던 일도 제쳐주고 제깍제깍 받아야지. 그 회사 일은 지가 다 안 되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아? 이렇게 늦게 올 거면 그냥 영원히 오지 말라 해. 아이고, 태섭이가 오늘 안 해줘요. 이러다가 늦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며느리 사랑하다 아들 잡겄소. 아들한테 썩을 놈이 뭐야 썩을 놈이. 난 그럼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보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영원히 안 오면 될 것을 왜 남의 아들 보고 오지 말래? 엄마랑 아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언니? 언니랑 오빠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엄마랑 아빠가 싸워서 얘기할 타이밍 놓쳤잖아. 아까 오빠한테 좀 있으면 도착한다고 연락 왔었어. 운전 중이라 부재 중 제일 위에 뜬 사람한테 연락한 것 같은데 올 때 뭐 좀 사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조금 아까 전화했었거든. 지가 주인공이야 뭐야 제일 늦게 오네. 세상에서 지가 제일 바쁘지? 썩을 놈. 아유. 아버님, 세라랑 세찬이 있는데 이쁜 말만 사용하셔야죠. 그런 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이 배우면 어떡해요? 그리고 명절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날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 내가 화난다고 말을 막 해버렸구나. 우리 세라랑 세찬이 나쁜 말 배우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오빠 왔나 보다. 내가 문 열어줄게.
헐, 저 새끼 어떤 여자랑 같이 왔는데?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뭐야? 애들 나쁜 말 배운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오빠한테 새끼가 뭐야 새끼가. 오빠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렸으면 빨리 열어줘야지. 오빠 기다리게 왜 앞에서 문도 안 열고 왜 멍 때리고 있어? 어,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석 오빠랑 만나고 있는 심연지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엄청 고우시고 미인이시네요. 아, 이쪽이 오빠가 그렇게 철없다고 말했던 태희씨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뭐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정신 나간 저 자식이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지. 누구 보고 철이 없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구랑 누가 만나? 아가씨가 우리 태섭이랑 뭔 사이라고요? 아,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말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태섭 오빠가 누굴 닮아 잘생겼나 했더니 아버님 닮아서 그랬나 봐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태섭 오빠 여자친구 심연지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다들 놀라신 건 알겠지만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눠도 될까요? 아니요. 어딜 들어와요? 우리를 언제 봤다고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아가씨가 뭔가 착각했나 본데 우리 태섭이님이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2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에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저번에 이미 며느리분하고 인사도 나눴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별말 안 했나 봐요. 바로 찾아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입이 무거우시네요. 저희 오랜만이죠, 연희씨?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댁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그것도 명절에. 내 앞에 버젓이 나타나 서로 만나는 사이라고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나 뻔뻔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빠가 말해. 어머님, 아버님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윤희 씨랑 얘기하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좋은 점수 받아야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행동으로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 내 맘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태서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너희 둘이 이혼할 수 있다 치자. 근데 그 이유가 설마 저 아가씨 때문인 거니?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명절날 가족들 다 모여있는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언니를 두고 바람을 펴? 너한텐 언니도 과분해 죽겠는데 네가 무슨 다른 여자까지 만나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제발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라 좀. 엄마나 아빠나 나나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이딴 식으로 살아?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고도 안 창피하냐? 어머, 아가씨. 그래도 오빤데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없단 소리 많이 듣긴 했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게 참 상스럽네요. 이 집에서 가장 어리면 낄 때 안 낄 때 구분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엔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라 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 윤희 씨예요. 윤희 씨한테 저희 두 사람 예전부터 만나왔고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보기도 하고 데이트하는 사진,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까지 다 보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충격받았을 텐데도 충격은커녕 아무 말도 없고 끝까지 무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해줬으면 서로 더러운 꼴도 안 보고 좋았잖아요. 저기요, 아가씨. 지금 딱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나요? 이러는 거 부모님이 알아요. 어떤 부모가 앞길 창창한 어린 딸이 상간녀가 되겠다는데 허락을 하겠어요? 우린 윤희 말고 다른 며느리 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엄만 윤희뿐이니까 혹시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포기해요. 이런 일이 생긴 걸 아가씨 탓하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가 태섭이 만나지 말아줘요. 태섭이 누리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 테니까 부모 쏙쏙이나 행동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이에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정말 딸과 엄마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네요. 무슨 말씀인진 알겠지만 어떡하죠? 전 허락받을 부모가 있질 않아서 속을 썩일 일도 없거든요. 예전부터 혼자 살았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는 태섭 오빠의 모습에 먼저 반했던 거라
오빠 다리를 부러뜨린다 해도 포기가 안 되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마음 이 정도라는 거 아셨으면 허락해주세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 전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정말 친자식처럼 딸처럼 챙겨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시부모님을 떠나서 제 친정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효도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괜히 말씀드리면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이렇게 명절날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저한테 마음이 식었어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주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보네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 받았을 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손도 떨리고 어지럽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을 알고 충격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차라리 저 둘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버티지 말고 그만둘 걸. 끝내긴 뭘 끝내니? 윤희니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죄송하단 말을 해? 잘못한 건 저 년놈들인데 왜 엄한 사람이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 당장에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만두긴 뭘 그만두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뺏는다더니 딱 그 꼴이네. 어디서 저런 막대어 먹은 여자한테 코가 끼어서는 내가 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거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야, 핫해서 그런 세라랑 세찬이는 어떡하려고? 애들 생각은 안 해? 네가 남자이기 전에 애들 아빠야.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저런 여자 만나고 와서 애들 얼굴 보면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었냐?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윤희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여? 그렇지 않아도 연지랑 이미 얘기해봤는데 네 새언니가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생각이야. 내가 먼저 이혼을 꺼냈으니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 만약 포기한다 해도 문제될 건 없어. 연지도 우리 세라랑 세찬이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지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 가족이라면 끔찍히 생각해. 우리 세라랑 세찬이한테도 아낌없이 사랑을 줄 거야. 엄마 손에서 키워지는 것도 괜찮지만 경제 능력이 있는 아빠 밑에서 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그리고 엄마가 다시 젊어지는 건데 애들도 좋지 않겠어? 당신 미쳤어? 바람 피운 건 그렇다 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린 하지 마. 내가 애들을 왜 포기해? 니들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더러워서라도 내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애들 데려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엄마인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 여자가 키우게 가만히 냅둘 것 같아? 어머, 억지로 달라고 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아이들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나중에 태섭 오빠랑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오롯이 우리 아이한테 더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게 더 좋지만 만약에 제가 키우게 된다 해도 부족함 없이 잘 키우겠다는 것뿐이니까 발끈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들 입 다물어! 조용히 있으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는구나.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별 시덥지 않은 말들을 짓거리고 있어. 누가 이혼을 하고 우리 애들을 누가 어쩌고 어째? 니들한테 너른 의견 따위 상관도 없단 거냐? 하트서 당장 방으로 따라 들어와. 방안. 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 윤이랑 뭘 하겠다고?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제 마음 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허락해주세요. 윤이랑 결혼하고 연지랑 다시 결혼하면 평생 연지만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아버지도 남자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이미 한번 마음 식은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요. 아직 애들도 어리니까 충격도 덜 받을 거고 적응도 빠를 거예요. 윤희도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빈 몽둥이만 옆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처음에야 조금 힘들겠지만. 아버지! 누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해라. 이 처다이 쓰레기 같은 놈. 어릴 때도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나마 윤희를 만나서 사람같이 사는구나 있다. 근데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것도 모자라 명절날 집까지 데리고 와.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아이씨,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윤희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차피 다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텐데 헛된 힘만 품고 있는 것보단 칼같이 잘라내는 게 더 나은 거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놈 자식이! 아우, 그만 좀 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 던지고 때리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아버지가 큰 소리만 내면 겁먹는 어린애로 아시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그만 좀 때리시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절 잡으니까 태희도 윤희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주둥이로 씨부리면 다 말인 줄 알아?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놈이라면 이렇게 못하지. 부모는 물론이고 새끼들까지 있는 집으로 상간녀를 데려와서 조강지처를 벌이겠다고.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어? 너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내가 윤희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네가 평상시에 제대로 된 생각으로 살았어 봐. 그리고 무시를 하긴 뭘 무시해. 왜 이렇게 자격지심에 피해명상까지 갖고 사는 거야? 아,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인 저보다 윤희만 이뻐하고 좋아했잖아요. 진짜 제 아버지라면 제 입장을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해 주셔야죠. 그저 우리 윤희 옆에서 들을 때마다 이 가족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없구나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네가 바람난 게 내 잘못이래 이거야. 나이를 그 정도 먹었으면 옳고 그름은 가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지금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다 커서 자식까지 있는 놈한테 손을 들어야 되겠냐? 그래. 애비가 얘기해도 지 잘났다고 소리만 바득바득 지르는데 더 이상 뭔 말을 하겠냐. 네가 하는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 죄제 데리고 썩 꺼져. 네가 이혼하고 저 애들이랑 살던 뭐라든 신경 안 쓸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하지 마.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 그냥 없는 자식이라 치면 되니까 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못할 줄 알고요? 원래 없던 자식처럼 대하셨으니 별로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나중 돼서 후회하지나 마세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먼저 버리실 거예요. 잠시요. 아휴, 윤희야, 잠깐 앉아봐라. 당신이랑 태희도 할 얘기가 있으니 좀 앉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섭이 저놈은 생각을 고쳐먹질 않을 것 같구나. 어릴 때야 조금만 언성 높이기만 해도 겁먹고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겁먹기는 그냥 지 애비를 이기려 듣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힐 놈이야. 아까도 방에서 손찌검 좀 했더니 되레 날 때리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구나. 정말 날 때리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태섭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끔 속을 썩이긴 했어도 순하고 말 잘 듣던 아이였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이상해진 건지 생각을 계속해도 모르겠어. 내가 저런 놈을 자식으로 둔 죄로 대신 사과하마. 윤희가 받았을 배신감과 상처가 많이 클 텐데 내가 아무리 사과한들 그게 나아질 리는 없겠지만 누군간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니?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다 윤희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태섭 씨가 다른 여자 만나는 동안 알지 못한 제 잘못이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혼자 쏘가리 하면서 참지 말 걸 그랬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도 보고할 걸.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될 줄 알았죠. 둘이 마음이 그렇게 큰 줄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한테 명절날 이런 소란 피우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언니, 우린 괜찮으니까 언니 탓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사고는 정신 나간 놈이 다쳐놨는데 왜 언니가 죄인처럼 얼굴도 못 들고 사과를 해요? 그럼 우리가 더 미안해서 언니 얼굴 볼 수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우리 세라랑 세찬이 두고 못 나가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제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 바람핀 여자를 집까지 데려온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저 정말 아이들 없이 못 살아요. 이은이야, 정말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니? 너희가 없다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심란한데. 물론 태섭이가 저렇게 행동했으니 우릴 봐서라도 계속 참고 살아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잘 안다. 나도 시어머니 태섭이 엄마이기 전에 윤이랑 같은 여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겠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윤이랑 세라 세찬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니까 헤어진다는데 상상조차 안 돼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사돈 들어 어떻게 보겠어? 윤희도 그 집의 귀한 딸인데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행복하게는커녕 가슴앓이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윤희 아빠라고 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욕심으로 애를 붙잡아두는 건 해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태섭이 놈이 정신 차린다고 해도 윤희가 받을 충격과 상처가 아물기나 하겠어.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고 얼굴 보면 떠오르고 할 텐데 엎질러진 물이고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그나마 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윤희 너도 서운한다고 생각지 말으라. 내 마음은 태섭이 놈 버리고 윤희랑 있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아. 아버님, 제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아니다.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지. 지금이야 자기들 하는 짓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활활 타오르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니? 지같이 발등 찍는 꼴이란 거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윤희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절대 무너지지 말고 입만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세라랑 세찬이 잘 키워다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알겠지?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하렴. 우린 도저히 먼저 연락할 염치가 없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고 행복했다, 윤희야. 하필이면 명절날 차려놓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 이러기 뭐니. 윤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세라 세찬이 장난감이라도 더 사줄걸. 고모가 돼가지고 많이 이뻐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되네. 언니한테도 미안해요. 내가 가진 게 부자들처럼 많진 않지만 죽으면 자식들 섭섭찮게 해줄 만큼은 준비해놨다. 윤희 같은 여자랑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손주들 안겨준 게 고마워서 태섭이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구나. 윤희 너한테 집이고 차고 땅이고 다 줄 테니 그걸로 세라 세찬이랑 같이 살 집도 알아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도록 해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말씀은 알지만 그것까지 받으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어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받겠어요. 나중에 주시더라도 아가씨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만금을 줘도 용서받지 못할 거 잘 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거절하지 말고 받으렴. 시집와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내색 하나도 안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씹으며 알뜰살뜰 생기고 신랑 내조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지도 못하고 참으면서 살았잖니.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우리 세라랑 세찬이 잘 키워달라는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윤희야, 네가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집 밖에 못 나가게 지키고 있더라도 저 둘이 못 만나게 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지났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들 며느리랑 손주들 냅두고 바람핀 것도 몰랐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아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윤희 너만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서라도 꼭 받아주렴.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하겠어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부족한 저 이렇게 많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몇 달 뒤. 어머님, 저 윤희예요.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시죠? 네, 그럼 아픈 곳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새로 이사한 곳은 어떠니? 너무 좋아요. 세라랑 세찬이가 처음엔 낯설어하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희 부모님 댁하고도 가까워서 제가 출근할 땐 엄마가 아이들도 봐주셔서 편하게 일도 할 수 있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먼저 카페도 차려주시고 집도 알아봐 주셔서 저희가 순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하니.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사돈이 봐주신다니 한시름 놓겠구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윤희 넌 괜찮니? 애들이 아빠 찾진 않고.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힘들었죠.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무너져 있으면 애들도 불안해할 테니까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애들 아빠 몫까지 제가 다 해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잖아요. 카페도 처음엔 자리 잡기 어려웠지만 단골 손님분들도 늘어났고 일도 손에 익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잘하니까 아버님이랑 아가씨랑 한번 꼭 놀러 오세요. 다행이구나. 그래, 꼭 시간 내서 갈 테니까 맛있게 만들어주렴. 기대할게.
그나저나 세라랑 세찬이도 보고 싶네. 애들이 아빠 찾지는 않고 초반엔 아빠가 왜 없냐, 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기도 전에 눈치를 챈 건지 아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못난 엄마 때문에 아직 어리광부릴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서 늘 미안해요. 윤인이가 많이 힘들겠지만 잘 버텨야 애들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연락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이제 괜찮아요. 언제까지고 예전 일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어머님, 아버님하고 연을 끊는 건 싫어요. 그동안 제게 주신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저한테도 많이 소중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게다가 아들보다도 제 편을 들어주시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정리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다, 윤희야. 우리야 원래부터 늘 네 편이었잖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렴. 서두르지 말고 정리 천천히 하고 놀러 오렴. 애들이랑 윤희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만들어줄게. 네, 어머님. 근데 혹시 태섭 씨는 그 여자랑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해줬는데 어떻게 사나 궁금하긴 하네요. 글쎄다. 네 아버지 성격이 태섭이를 다시 보려고 하시겠니? 그날 이후로 우리도 본 적 없다. 연락도 안 하고. 태희는 오빠는 자기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면서 노발대발했어. 나야 그래도 아들인데 가끔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긴 한다만 용서해줄 마음은 없다. 어차피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으니 뭐. 둘이 원하는 이혼해줬으니 지지고 볶든 둘이 알아서 하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미운 감정이 있다 해도 못 사는 것보단 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어머님, 저 손님이 오셔서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1년 뒤. 윤희야,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나 정말 너랑 이혼하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놓쳤는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 내가 그년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려서 소중한 게 다 떠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 정말 좋았잖아. 화목한 가정이었잖아.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아, 윤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지금 나랑 장난해? 우리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어.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너한테 나는 원하면 버리고 아쉬우면 찾아와도 되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우리 세라랑 세찬이가 너무 보고 싶어.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잖아. 우리 애들 꼭 온전한 부모 밑에서 사랑 많이 주며 키우기로 했었잖아. 그 약속이 계속 떠오르고 애들한테 많이 미안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윤희 너한테 못해준 것들만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 다 통해서 너 있는 곳 알아내서 바로 달려온 거야. 더 늦기 전에 사과하려고. 아,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혼하고 애들을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거 아니야? 법정에서 양육권 얘기 나오자마자 자긴 못 키운다. 애들 엄마가 키우기로 했다면서 물건 버리듯 주지 않았어? 우리 세라랑 세찬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으면 진작에 연락했겠지. 하다못해 어머님 아버님한테라도 소식 물어봤었겠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지금 와서 윤진지 연진지 그년이랑 히히덕거리느라 바빴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다른 이유 없어. 정말 더 늦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한테 많이 실망했고 원망도 많이 했을 거란 거 알아. 네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뼈저리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했으니까 정말 딱 한 번만 다시 믿어줄 순 없을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몇 번 찾아가도 문 열어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으시더라. 다시 찾아가기 전에 너한테 먼저 사과하고 용서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하고 온 거야. 너한테 용서받고 둘이 같이 가면 화가 좀 풀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알잖아. 우리 부모님 윤희 너라면 끔뻑 죽으시는 거. 제발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좀 알고 해. 너랑은 인연 끊었을지 몰라도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내가 네 얘기를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하니? 네가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어머님이 꼴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보셨는데 받지도 않는다 하시던데 뭘 찾아가? 진짜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실인 게 없네.
혹시나 반성을 정말로 한 걸까 하고 얘기 듣고 있던 내가 미친년이다. 나도 연락 온 줄 몰랐어. 그 기집애가 부모님 전화번호 차단했을 거야. 그러니까 연락 온 게 아무것도 없었지. 망할 기집애. 내가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말아먹고 부모님도 와이프도 잃어버렸단 걸 깨달았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 핸드폰 줘봐. 핸드폰을 갑자기 왜? 네 말을 믿게 하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핸드폰 줘 빨리. 저 여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아직 기억하지? 0919. 여보세요? 현지씨, 오랜만이네요. 나 김윤희예요. 지금 그쪽 남편이 굳이 내 소식을 캐서 이사간 동네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연락했어요. 아, 누가 내 남편이에요? 그딴 거 없는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새끼랑 누가 결혼을 해요. 난 저도 안 가지니까 다시 회사에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니 씨, 그 새끼가 뭐라 하든지 믿지도 말고 그냥 걸러버려요.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뭐 별 볼 일도 없는 새끼인 줄도 모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길래 팔자 한번 펴보려고 들이댔더니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넘어오더라고요.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놈이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상간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애 딸린 유부남을 만나겠어요? 다 자기만 믿으라고 부모님 재산 많다면서 장남한테 다 넘기지 않겠냐면서 건들거릴 땐 언제고 쥐뿔도 없이 쫓겨났잖아요. 나도 여자고 사람인데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고 싶었겠어요? 유니 씨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자기랑 같이 가서 으름장을 놓으면 부모님도 결국엔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게 웬거? 뜻은 개뿔. 나이를 그렇게 처맞고 아버지한테 맞고서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계속 데리고 있어요? 돈 없는 놈은 필요 없으니 네가 가서 부모님한테 뭐라도 받아오든지 아님 전 와이프한테 구걸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오든지 하라 했더니 거기로 갔나 보네요. 겨우 돈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은 거예요? 상간녀 딱지 붙어가면서까지 그 난리를 피웠던 게 다 돈 때문이었다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사진이란 사진은 다 보내고 우리 시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사람 피말리더니 이제 와서는 돈 없는 놈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게 뭐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쪽도 까놓고 보면 내 덕분에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가게 상가받고 차도 받고 하지 않았나? 죽 써서 개준 꼴은 난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뭐라도 내 앞으로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결국엔 나보다 승자는 당신이잖아. 솔직히 좋으면서 왜 그래?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런 건물들이 가당키나 했겠어? 나한테 고맙다고 절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내숭을 떨어? 아, 더러운 년이. 지가 싼 똥이 더러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그러니까 왜 혼자 김칫국을 사발로 처마셔서 체할 일을 만들어. 목적이 돈이었으면 뭘 좀 제대로 알고나 하지. 집에서 입지도 없는 남자 사탕 발림에 넘어간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래놓고 뭐가 어째?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자 펴보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제대로 시간 낭비했네. 차라리 정말 불같은 사랑 때문이었다면 말을 하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길래 남의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놨나 했더니 한량은 돈 욕심 때문이라니. 그게 더 용서가 안 된다. 네 앞에 떨어질 건 지옥 입구 딱 하나야. 왠 줄 알아? 네 말대로 나한테 과분한 건물들 다 걸어 살아도 네 인생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때까지 몸살이고 있어. 그년이 뭐라길래 이렇게 화가 났어? 야, 꺼져. 입 열면 쓰레기 냄새 나니까 닥치고 있어. 어디서 상근이한테 돈 없어서 까인 주제에 용서라는 말을 입에 올려? 하기야, 시부모님 재산 아니었으면 그 어린 년이 널 거들떠보기나 했겠니? 돈으로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었겠지만 계획이 다 무너져서 어떡해? 나한테 백날 무릎이 깨지도록 꿇고 빌어봐.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일 없어. 더러운 새끼.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반성하는 척하느라 고생 많았겠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우리 애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걸리기만 해봐. 네가 가족들 버리고 간 거에 대한 책임 그렇게라도 져.
내가 어떻게 하든 감당할 자신 없으면 아무 소식도 안 들리게 몸 숨기고 살든지 그냥 혼자 죽든지 하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러 놓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우릴 버릴 땐 언제고 다시 돌아와서 눈물 흘리며 빌더니 그것마저도 능력 없는 놈이라고 상간녀한테 버림받아서였더라고요. 그 더러운 속셈을 몰랐다면 정말 넘어갈 뻔할 연기력이었네요. 입만 열면 남 탓하기 바쁘고 거짓말뿐인 인간이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참 부끄럽고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카페며 상가며 집이며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집까지 알아내서 계속 찾아오길래 변호사와 상담 후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 시부모님께도 연락해서 말씀드렸더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감싸줄 수 없다며 이름을 걸고서라도 연을 끊겠다고 하셨네요.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었다니 참 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제게 보내온 사진들과 가정 파탄의 증거들을 다 모아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와 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쓰레기가 다닐 만한 곳에 다 보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놨으면 상황을 수습하기에도 벅차겠죠. 본인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 직접 치우면서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